오늘 강의를 맡은 이연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맡은 강의는 저기 적어놓은 대로 7, 8, 9, 10, 11 조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그거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제목이 되게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민갑부? 뭐지? 근데 우리 일상에서 왜 우리 로드샵도 되게 많잖아요. 떡가게도 있고 꽃가게도 있고 뭐 베이커리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그냥 일반 자영업인데 거기에 소개되신 분들은 그 일반 자영업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만의 어떤 노하우와 그들만의 어떤 시스템과 다른 생각의 어떤 전환이 있어서 일반 자영업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거기 소개되신 분들의 매출은 거의 보니까 10억 이상이 넘고 평균적으로 20억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서민갑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어떤 분의 스토리를 봤냐 그러면 지금 이제 더우니까 수박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 집에 냉장고에 과일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소개되신 그 이제 과일 가게 사장님의 어떤 스토리였는데 그분이 비수기 때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이고요. 연 매출이 18억이라 하더라고요. 과일 가게 해놨는데 너무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내용을 보면 정말 그 A급의 너무 맛있고 좋은 과일을 가져와서 B급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에 가게 되면 과일을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이렇게 신선한 골라주세요 하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과일을 다 맛보고 살 수 있어요. 수박도 맛보고 포도도 맛보고 복숭아도 맛보고 다 맛보고 살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죠? 좋지 않나요? 정말 좋은가요? 저는 과일을 사면 항상 저는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또 배달도 다 해줘요. 배달도 다 해주고 그 가게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은 과일 카페예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과일을 사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뭐 또래 뭐 엄마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과일을 깎아 먹어도 되고요. 그 공간에서 아니면 과일을 사서 뭐 믹서기에 갈아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착즙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주스를 생 과일 착즙 주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 안 된대요. 뭐 자몽하고 오렌지하고 몇 개 사면 한 7, 8천 원인데 4명이서 그거를 과일 주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카페 가면은 보통 생과일 주스 하나에 거의 6, 7천 원씩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놀다가 엄마들이 집에 갈 때 다시 또 과일을 또 사가지고 한대. 식구들한테 해주려고. 근데 처음에는 그 가게 사장님이 그 어떤 카페를 열었던 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서비스의 차원으로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공간도 공짜고 얼음도 공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컵이라든지 뭐 기계 쓰는 것도 다 공짜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매출로 이어진 거예요. 그 1,000원짜리 어떤 신선한 과일 주스를 먹었던 분들은 그게 너무 좋으니까 10,000원의 매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온라인 매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그날 들어오는 신선한 과일들을 오늘 수박이 되게 맛있다. 그러면 수박을 반을 잘라서 이제 그 온라인 이제 매장에 이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신선한 과일의 종류, 상태, 맛, 가격,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거 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가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문 건수가 3,000건 정도 올라온대요. 3,000건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그 전체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과일 가게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용하시겠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은요, 그 집에 갔는데, 내가 오늘 포도가 먹고 싶어. 근데 맛있는 거 다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가게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다른 가게 안 간대요. 안 가고 사장님이, 포도는 다 나갔지만,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맛을 보고, 그럼 복숭아 사갈게요. 다음에 포도 들어오면 저 것 남겨주세요. 다른 가게를 안 간대요. 약간 남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사장님이 오늘 과일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사갔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포도는 신맛이 좀 나는데 맛있는 포도였어요. 근데 그 손님은 신맛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단맛을 원하는데.
그래서 저는 리포터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라고 환불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일 가게 있어요? 없죠? 춘천에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동네는 그런 가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베이커리, 카페, 학교 급식 이런 데까지도 과일을 다 넣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과일 가게 하시고 싶으세요? 혹시 연매출 18억이에요. 비수기도 500만 원 하루. 좋네요. 하실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일 춘천에서 이 가게를 하는데 춘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새벽에 그 청가시장을 가서 누구보다 일찍 가서 그 제일 맛있는 과일을 고르기 위해서요. 그 새벽 내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하루에 과일을 고르기 위해서 맛보는 과일이 한 상자, 한 박스 수준이에요. 그 영상을 보니까 배탈이 나서 화장실도 막 가서 막 헬스케져서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과일 좀 맛있는지 맛집 볼게요 이러니까 그 도매 시장에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모잡이잖아요. 저도 보도 못하고 와서 우리 내 과일을 네가 맛보고 사겠다고 면박도 주고 무시도 하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분에게 이제 신선한 과일,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 또 과일 가게를 잘 하시는 스승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스승님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또 본인이 또 시장에서 직접 고르고 실패를 하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이제 과일을 정말 잘 고르는 이제 고수 달인 되신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매일매일 그걸 하신대요. 그리고 춘천 전 지역에 2만 원 이상이면 다 배달 다 해주는 거. 그러니까 찾아오는 고객한테도 서비스, 내가 또 찾아가는 서비스. 그분들하고 정말 너무 가족처럼 이렇게 끈끈해지니까 이제 그분들의 경조사도 다 챙기고요. 뭐 아프다 그러면 방문환도 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항상 이제 과일 배달이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멋있나요? 근데 저는 이런 과일 가게가 있구나.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벽마다 서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그 새벽마다 그 가서 과일을 진열을 해서 또 그걸 갖다가 배달을 또 다 하고, 그러니까 거의 쉬는 시간이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름 과일 가게라서 성공을 했는데 그분에게 제자가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분처럼 똑같이 창업을 한 2달밖에 안 된 분인데 그분이 이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구세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스승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배우고 자기가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또 자기처럼 이런 어떤 과일 어떤 창업을 하고 싶은 분에게 그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분처럼 똑같이 매장도 똑같더라고요. 디자인도 다 똑같고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떤 내용도 다 똑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 1호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아미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우기는 건가요? 약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사실 처음에 생각 못 했거든요. 난 면역이 좋으니까 난 괜찮아. 뭐 지나가겠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 참 많이 느끼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게 이렇게 사회나 경제나 우리 생활 어떤 모든 면에 이렇게 많은 어떤 변화와 영향을 끼쳤지?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이제 진짜 지금까지의 내가 어떤 고수했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두가 지금 끝나야 돼요. 본론 들어가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 6번까지 사업 설명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사업 설명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만남을 해야 되는데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저희가
사업을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명단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죠? 명단을 적었어요. 명단을 적고, 그러고 나서 만남을 갖거나 초대를 해서 사업 설명을 하죠. 그 사업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팔로업이라는 걸 해요. 그럼 팔로업은 뭐냐?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우리가 48시간 안에 한 번 더 만남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48시간 안에. 그러면 이틀 안에 한 번 더 만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좋은 감정도 사실은 지금 너무 좋지만 하룻밤 자고 나고 또 한 번 자고 나면요 굉장히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근데 불쾌했던 감정은요 기뻤던 것보다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는 사업 설명을, 암의 설명을 정확하게 잘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석이 돼서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한 번 더 만남을 갖는 그때부터가 사실은 팔로업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사업 설명을 듣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미리 시스템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업 설명을 듣고 그분이 사업의 어떤 사업 설명을 듣고 나와 첫 만남을 가진 그 시기부터 시스템에 이렇게 연결되기까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제가 지금 적어놓은 저게 전체가 다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러는 거죠. 시스템에 우리가 뭐 연결됐다. 시스템에 뭐 접속이 됐다.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시스템에 뭐 빠졌다라고는 쓰진 않아요. 그죠? 빠졌다는 건 뭔지 좀 홀리게 된 듯한 약간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 제 느낌에 저는 시스템에 그냥 담가졌다 할게요. 담가졌다. 여기 시스템에 담가졌다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러면 그분이요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을 알게 되고 결정을 내려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담가질 때까지를 팔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담궈진 그가 분명히 원하는 게 생길 거잖아요. 원하는 핀이 생길 거잖아요. 성공이라는 본인의. 그게 뭐 파운더스 플래티늄일 수도 있고 사파이어일 수도 있고 에메랄드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성공까지요. 사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팔로업 스루라고 하거든요. 그가 원하는 성공을 할 때까지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 팔로업 스루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뭐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일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가 긍정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서 시스템에 담궈질 때까지 그게 팔로업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팔로업을 했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사업 설명 단 한 번 딱 듣거나 암에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모두 다 팔로업의 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팔로업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그죠? 책도 가지고 오셨고요. 음원도 가지고 오셨고요. 카탈로그도 가지고 오셨고요. 빵도 만들어 오셨고요. 과일도 다 가지고 오셨고요. 레몬도 보여주셨고요. 이런 미팅에서 들은 얘기도 해주셨고요. 미팅 초대도 해주셨고요. 그죠?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커피 마시자, 밥 먹자, 술 먹자. 그죠? 난 이밖에 없다. 나 좀 도와줘. 이것도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내 스폰서님이 나한테 팔로우를 했을 때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때문에 나는 아메이를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아메이가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요, 그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팔로스루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에게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인 그의 어떤 네트워크를 키워주는 과정이거든요. 네트워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체는요, 나예요. 팔로우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의 역할이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의 역할보다 그분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애한테 아무리 훌륭한 가해 선생님을 붙여도, 아무리 나한테 훌륭한 코치 선생님을 붙여도 내가 의지가 없으면, 내가 주도적이지 않으면, 그죠? 마무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거든요. 여기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이게 팔로우과 팔로우3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팔로우를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글을 가르치다든지 와이프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요,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인내가 너무 힘들다. 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맡겨버리면 되니까. 근데 팔로우는요, 코스가 없어요. 만약에 팔로우에 1개월 코스,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 있으면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사람 완전히 풀로 비전 다 보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죠? 반만 보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팔로우는요, 내가 그분을, 팔로우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5%. 이 중요한 사업 설명이 25%. 너무 중요한데 25%. 50%까지 완성이에요. 그래서 팔로우는 50%를 차지하는데 요까지 다 돼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팔로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팔로우3는요, 사업 키우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사업 키우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쓰는 생필품의 소비로 끝났어요. 그죠? 나 혼자 쓰는 소비에서 이제 소비에서 그 소비가 매출로 이제 확대되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 매출을 확대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제품에 대한 광고도 해야 되겠죠. 그에게 또 적절한 제품에 대해서 권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정말 소비자 클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매출이 사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내가 광고하고 권유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진짜 내가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 찐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 찐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려다가 귀찮아서 감뒀어요. 찐한 감동? 지금 저 혼자 그냥 정리했어요. 그냥 그러면 나한테 진짜 제품에 대한 찐한 감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감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제품에 대한 확실한 어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쓰던 생필품이니까 그냥 쓰던 치약 그냥 밖에 거 쓰다가 글리스터로 바꾸고 샴푸 그냥 쓰다가 세트네크 바꾸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감동과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제품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키우기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애용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애용하기. 만약에 내가 어떤 사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가 핫한 아이템을 내가 찾고 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면 바로 그거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방면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타사와도 비교를 하고요. 가격, 성능, 기능 모든 면에서 검토를 철저히 할 거잖아요. 그죠? 왜냐? 이번에 우리 회사를 살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런 이제 진짜 감동과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제품 공부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품 공부가 사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 데모를 보면서 와 진짜네? 확인이 되잖아요. 그 데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서 브랜드 체인지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의 어떤 속도도 빨라지고 내 아이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희 이제 팀에서는 스위치온이 굉장히 핫해요. 다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스위치온을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배 안 고파요. 기운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만 기름기만 쭉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거짓말 그렇게 쉽고 재밌고 피부 좋아지는 다이어트면 다 하지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득이하게 다이어트를 제가 했었어요. 했는데 봤더라고요. 아 힘들더라고요. 진짜거든요. 아 힘들더라고요. 그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름기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건데 다이어트가 그런 게 아니네.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옛날에 저희 이제 구주 이제 바디키 있었잖아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2달 반을 어떻게 참고 살아 사람이. 그거 정말 빠질까? 저 사람이 인내 때문에 안 될 거야. 말을 못 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디키를 그 스위치온을 하면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니까 지금까지 단백질은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 그러면 의무감으로 먹었어요. 남이 하니까 단백질 먹어야 돼. 맛은 없어. 하지만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근육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이렇게 먹으면서도 맛은 없어. 은연중에 느꼈을 거예요. 친구도 먹으니까 배불러서 맛있는 걸 못 먹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면서 저녁으로 이제 제 세이크 들고 가면서 저 혼자 세이크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거 하나, 집 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갔어요. 가서 제가 스위치온 얘기를 하면서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는 소비자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물론 아미노산 다 풀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진짜 거의 대부분은 그런 광고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진짜 좋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거 느꼈었거든요, 사실은요. 요즘 또 어린이 키 성장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168, 남자는 185인가요? 그게 규격화된 키 맞나요? 그죠? 그래서 또래 또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애 키 굉장히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아이 키를 키우면서 또래 엄마들과 그런 어떤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키만 키우고 싶나요? 아니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매력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어떤가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똑똑하면 돈이 들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러면은요, 내가 우리 아이의 키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매출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 애용은요, 정말 중요해요. 제대로 내가 알고, 제대로 내가 감동을 느끼는 거. 그 두 번째는요, 사업 키우기 두 번째는 저는 코어 리더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코어 리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기로 이 시스템에 담가져서 이제 사업에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할까요? 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시스템에 담가졌어요. 뭐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할까요? 탱코아라고 얘기를 해요. 탱코아. 그럼 우리 탱코아 한번 짚어볼까요? 탱코아. 첫 번째가 운동. 두 번째가 책. 그죠? 책 절대로 많이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30분만 읽으면 그랬어요. 그죠? 많이 읽으면 한동희 선생님이 많이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30분만 제대로 집중해서. 그 다음에 뭐죠? 음원 듣기 재밌다고 하루 종일 들으면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밌어도 한 개만. 그죠? 기억나시죠? 그 미팅 참석 많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골라서 한 개만. 아니에요. 미팅 참석은 할 수 있으면 다 하셔야 돼요. 왜냐? 시스템에 담가져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제품 애용. 아까 제가 제품 애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품 애용이 어떤 건지. 6번 소비자 관리, 7번 사업 설명, 8번 상담, 9번 시대 쌓기, 10번 이컴이에요. 그러면 탱코아를 해야 하니까 사업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되니까 5명의 단순 소비자가 나와요. 이분들은 그래 제품 쓸 수 있어. 그래 너한테 제품 쓸게. 제품 쓸 수 있어. 이분이고요. 3은요. 이분은 매니아 소비자예요. 나 내 제품 좋아해. 그래 너한테 쓸게. 그런 분. 2는요. 괜찮네. 들어보니까 괜찮네.
나 추가 수익도 필요해. 사업에 관심 있는 분. 그럼 10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5와 3과 2의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개월을 집중을 해가지고요. 30명에게 한번 알려봐요. 30명에게 알려보면요. 8명의, 한 달에 8명의 이분들이 나오니까 24명의 소비자가 생겨요. 그 다음에요. 1, 2, 3, 4, 5, 6. 6분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요. 계획을 세워서 이 6분 중에서 가장 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1과 2와 3의 이분들과 함께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서 6%의 애용자 클럽을 만들고 6%의 애용자 클럽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24명의 소비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4, 5, 6 이분들도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요 27명의 소비자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애용자 클럽을 만들면서 나는 12%의 애용자 클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어 리더의 정의는요 일단 10코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업 설명에서 찾은 그 세례 글을요 이렇게 6% 이상의 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책을 보기 좀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네? 그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글을 만드시고요. 저희한테 17가지 주제라는 게 있어요. 주제 내용이요. 사실은 이 17가지 주제 내용이라는 건 여기 저희 미팅에서 사실 다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을요 내가 이해하고요 내가 복제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 소중한 1과 2와 3과 이분들에게 내가 제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이 소중한 1번 이분이요 나처럼 똑같이 1과 2와 3을 찾을 때까지 이분들이 또 1과 2와 3을 찾을 때까지 이분들이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전달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우리 사업의 어떤 복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천만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먼저 코어 리더가 되고요. 이분들이 코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아까 가을 가게에서도 그 가을 가게 사장님이 스승님이 있었잖아요. 자기한테 가르쳐준 스승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어떤 배워서 자기가 만든 어떤 그 복제 틀을 가지고 다시 그 제자 가을 가게한테 다 그대로 다 줬잖아요. 우리 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이게 복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탄탄한 천만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이걸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사업자. 주도적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다 주도적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죠? 주도적으로 다 오셨어요. 근데 이 팔로업에서요 주도적인 건 내가 주도적인 거예요. 나는 이분에게 어쨌든 메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 시스템에서 담궈져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내가 주도적이다. 실질적인 어떤 그분의 네트워크를 키워가는 과정인데 힘들겠죠. 나보다는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주도적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코어 리더에서는요 진짜 코어 리더 되려면 내가 주도적인 어떤 사업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9번이 이제 시스템과 도구거든요. 우리 사업 핵심은 제가 아까 사업 키워드 말씀드렸지만 복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시스템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가을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조그만한 그냥 매출 좀 좋은 가을 가게에 머물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은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그 가을 가게를 더 키워서
저 규모가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이, 방법이, 그만의 어떤 원칙이,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다 그러면요,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 니즈에 맞는 어떤 제품을 내가 쓰고 만족을 하고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소비자라면요. 그리고 내가 그냥 부업에 관심 있는 부업에만 내가 좀 추가 수입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제품을 좋아하고 소개를 해주고 그런 어떤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이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자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도 시스템에 담가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인데, 저도 예전에 아미를 들었을 때, 나 이거 못해. 이랬어요. 처음에 아미를 들었을 때 아미에는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지? 나 제품을 쓸 수 있는데, 나 별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아미가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때요? 너무 거대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찮아 보여서 나 하기 싫어, 못해 이랬지만 나중에는 너무 커 보여서 나 하기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큰 네트워크는요, 내 어떤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시스템 안에 담궈져서요, 내가 이 시스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탄탄하게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다이제스티브 과자 있죠? 요만한 거, 남자분들 잘 모르시겠다. 다이제스티브가 조그만한데 그게 1000칼로리래요. 그죠? 1000칼로리. 안 믿기시죠? 그걸 먹느니 차라리 삼겹살에 소주를 먹겠다. 그죠? 근데 그 다이제스티브를요, 초코물에다가 담가버리면요, 뭐가 돼요? 초코 다이제스티브가 돼요. 그죠? 나는 그냥 나예요. 나는 난데, 내가 아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담궈줘야 돼요. 여기에 담궈져서 나는 초코 다이제스티브는 아니에요. 나는 아미의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배운 대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항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저항을 많이 했거든요. 철이 없어서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 강의가 요 DBC라는 요 강의예요. 요 강의인데 이 DBC의 주된 내용은요, 탱코아와 너치의 물질 1번부터 12번까지예요. 이게 저희 시스템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배워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탱코아 미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 걸로 익히는 거죠. 이걸로. 그 다음 코어 리더 미팅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코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미팅이에요. 이건 각 다이아몬드 팀에서 진행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고 사파이어 스쿨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교,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교. 그래서 이 어떤 틀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진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도구인데요. 도구. 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왜 웃어요? 그 도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떤 도구를 들고 왔을까요? 나한테 팔로우를 했을 때 어떤 도구를 들고 왔을까요? 다양하게 들고 오셨죠, 그죠? 뭐 책도 있었고, 뭐 데모도 있었고, 음원도 있었고, 미팅 시스템 안내도 있었고, 스폰서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죠, 그죠? 근데 한번 그 도구 중에서 나를 한번 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걸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그 도구들을, 툴들을 전달하는 건 나은 거예요. 음원을 전달하는 것도, 미팅 안내하는 것도 나고요. 제품을 내가 전달하는 것도 나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키워가는 어떤 그 주체도 난 거예요. 도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전달하는 사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품만으로도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스템과 스폰서 때문에도 만들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는 안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전달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중요하다 정도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 도구에서 나는 도구로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핀이 높으신 또 리더님이 이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과 도구는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의 이제 균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균형하면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균형의 반대말은 불균형이죠. 그죠? 불균형하면 뭔가 평평하지 못하고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고 뭔가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산과 같은 형태의 내가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뭔가가 좀 더 수익도 많고 안정성도 높은 그런 어떤 형태, 그런 구조의 뭔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사업 설명 때 6사리 한번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네. 내가 이렇게 있고 A, B, C, D, E, F 6명이 이렇게 알렸잖아요. 그죠? 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폭으로 이렇게 알리게 되면요, 이 폭이 많아질수록 내 수입과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A를 중심으로 깊이 내려갈수록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depth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width라고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이분을 도와서 이분의 그룹을 플래티늄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B도 플래티늄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사파이어죠. 그죠? 그리고 이 C라는 분을 도와서 이분도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에메랄드죠. 그죠? 사파이어보다는 에메랄드가 수입이 더 많잖아요. 그죠? 플래티늄 그룹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D도 E도 플래티늄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 그룹의 플래티늄이 있는 에메랄드와 5그룹의 플래티늄이 있는 에메랄드 어느 쪽이 더 수입이 더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요, 수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나 수익이 쫙 달아버릴까? 아니죠. 그럼 네트워크는요,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익이 어떻게 한꺼번에 안정적으로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수익도 되게끔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만들고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브론즈 핀 한번 들어보셨죠? 이제 9월부터 브론즈 핀이라는 게 시행이 되거든요. 그 브론즈 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9월이에요. 20년 9월이에요. 그럼 저희가 20만이라는 점수를 보면 3%를 주고요. 60만은 6%고 120은 9%고 240은 12%고 400은 15%예요. 그래서 9월에 15%의 400만 요 점수의 소비자 클럽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요렇게 15%의 400만 그룹인데 여기에다가 뭔가가 알파로 30%를 더 주겠대요. 단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만 충족하면은 15% 캐시백에서 3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5% 똑같은 볼륨인데 30%를 더 주겠다 그러면 그 조건을 한번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내가 있고요. 아까 내가 찾은 1, 2, 3. 이 소중한 분들을요, 6%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어떤 형태로 400만이 되면 추가 3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수익도 되는 그런 멋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브론즈는요, 저희 코아리더는요, 그 큰 네트워크의 세포예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건강하면 어때요? 우리 몸 건강하죠? 그죠? 탄탄하죠? 그러면요, 이렇게 탄탄한 세포의 형태로 만들면요,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의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5분 지났어요.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너랑 나랑 너무 잘 통해. 진짜 잘 통해. 우리는 생각도 똑같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없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아메리를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랑 잘 맞고 잘 통했던 그 동생이 아메리를 얘기했더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언니가 속이 터지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주변에 소통 잘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아, 차라리 소통 안 되는 사람 떠올리게 더 빠르겠다, 그죠? 이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간이 있는데 지금 창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창문이,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둘이 있다 그러면 둘 다 열어놨어요. 그럼 바람이 서로 막 불겠죠? 얼마나 엄청 시원하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은 한쪽에서만 불어요. 여기 막혀있어요. 덜 시원하겠죠? 근데 이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다 막혀있어요. 어떨까요? 숨 막히고 갑갑하고 짜증나고 뛰쳐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소통이 잘 되려 그러면 내가 먼저 열려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은연중에요, 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 내 말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있잖아요. 그런 성향들이 사실 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있거든요. 저도 있더라고요. 있는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요, 내가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요, 지겨워도 관심 없어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안 쉬워요. 정말 안 쉬워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요, 내가 자르거나 끼어들거나 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또 지루하다고요? 그가 얘기하는데 핸드폰을 봐서도 안 돼요. 저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묻고 싶었어요. 너 왜 자꾸 핸드폰 보니? 이러면서. 근데 못 물었어요.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옳은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 옳은 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옳은 말 많이 했어요. 옳은 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춘기 애들한테요, 옳은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잘 들어주셔야 돼요. 듣기를 잘 하셔야 돼요. 들어주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가셔야 돼요. 내가 빨리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나가면 애가 뛰쳐나가요.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칭찬하기. 그냥 막무가내로 칭찬도 좋지만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잘한 걸 내가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돼요. 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칭찬을 잘 하지는 못해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에게 진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내가 들어주고 칭찬하잖아요. 그거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창을 열 거예요. 마음을 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통이 되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또 우리가 또 성장하는 거고요. 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요, 존중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해주고 그러면 삶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서 저도 항상 이제 좀 기억을 하면서 좀 살아보도록 이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